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읽는 방법, 영어가 자동으로 읽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영어 읽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갖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밖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영어 간판 같은 거는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할 거고요. 자, 영어를 이제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영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지? 네, 한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글 보시면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적어놨고 모음, 그쵸? 아야, 어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글도 가만히 보면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글자가 되고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영어 단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어렵지 않죠?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고 자, 다음 개념으로 오늘은 하나 더 넘어갈 건데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볼 부분은, 예, 좀 유심히 볼 부분은 모음이라는 부분이에요. 모음. 근데 모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모음, 장모음이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잠깐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알파벳 5글자를 적어 놨어요. A, E, I, O, U 이렇게 5개 적어 놨잖아요. 영어에서는요, 알파벳이 총 26개나 되지만, 그 중에 모음은요, 이 5개밖에 없어요. 좀 간단하지 않나요? 그쵸? 5글자만 아시면 모음은 다 해결됩니다. 그 모음이 A, E, I, O, U예요. 그래서 이 5글자만 정확하게 딱 알고 계셔도, 아, 영어 읽을 때, 이제 모음, 한 기둥은 딱 알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모음이 단모음과 장모음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단모음이라는 이 용어, 장모음이라는 용어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만 알아가시면 되는데 단모음이라는 거는요. 이 A라는 소리가 글자에 들어갔을 때 그냥 딱 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렇게 에. 그래서 우리가 이 A란 단어를 글자를 단어에서 보고 이 A는 에라고 소리 내는 경우를 단모음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장모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A라는 글자를 단어에 들어갔더니 A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리면 어, 모음은 딱 5글자밖에 없는데 사실 이 우리가 쓰는 모음은 굉장히 많거든요. 한글만 봐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벌써 1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글자만으로 어떻게 이 많은 소리를 다 커버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당 적어도 두 소리 이상은 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모음은요, 딱 한 소리만 가지지 않아요. 2개 이상, 어떨 땐 3개, 4개의 소리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의상 한 가지 딱 한 글자 소리를 내는 경우를 단모음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A를 읽을 때, 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A, 벌써 2글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장모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 장모음, 아, 이런 게 있구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이라는 글자도 똑같이 에 소리를 내고요. 이게 장모음으로 사용될 때는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읽다 보면은 분명히 알파벳 이인데 어떨 때는 이거를 에라고 읽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라고 하고 이게 뭐지라고 헷갈렸었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이제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될 텐데 어떨 때 그걸 구분한다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라는 글자가 에라고 할 때도 있고 이라고 할 때도 있구나. 요 정도만.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5글자가 모음인데 이 글자가 한 가지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개 내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I는
단모음일 때는 이, 장모음일 때는 I 이렇게 내는 거고요. 오 같은 경우도 단모음일 땐 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장모음일 땐 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유라는 글자도 단모음일 때는 소리가 나고 장모음일 때는 유 이렇게 좀 길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단모음이 되는지 언제 장모음이 되는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걸 알고 제가 오늘은 단모음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추스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사용된 경우의 단어들만 좀 볼 거고요. 단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보시면 C8인데, 제가 C는 떨어뜨려 놓고 AT를 묶어 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A가 단모음일 때, 그쵸, 어떤 소리가 났냐고 제가 알려드렸냐면, 애 소리가 난다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모음 뒤에 자음을 하나 더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음이 받침으로 와요. 그래서, 그냥 A는 단모음일 때 에 소리가 나는데 자음 T를 붙이면 T는 티읕이거든요. 티읕. 그래서 AT가 at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받침으로 들어오면서요. 에다 티읕 받침 at.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한 자음을 좀 바꿔가면서 소리를 만드는 세 글자 단어, 네 글자 단어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단모음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C를 볼 건데 C는 키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크, at, 크, at 이러니까 cat를 우리가 cat 이렇게 읽는다라는 이 단모음의 기본적인 사용 패턴이 이렇다라는 거 요거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 한 30개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뒤에부터 보면 빨간색, 붉은색부터 보면 A, M이 있죠. A는 에 소리, 그리고 M은 미음이니까 받침으로 들어가면서 AM은 M 이 소리가 나요. M 이 소리가 나고 첫 글자 자음 지읒 J는 지읒 소리니까 이게 만나면서 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 내죠? jam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는 이 메커니즘, 이 원리를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잼이라는 거는 그냥 잼이에요. 우리 딸기잼, 사과잼, 뭐 이런 포도잼, 이런 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알아만 가세요. 그러니까 알아간다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세요. 의미는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잊어버리라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은 읽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보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jam 어떻게 읽죠? 그렇죠. jam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 바로 넘어갈게요. 첫 글자 H, 그 다음에 AM. AM은 M 소리가 나고요. H가 어떤 소리가 나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죠. H는 히읗 소리가 나기 때문에 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 읽을 때는 H 전혀 히읗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H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히읗 소리를 내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M 이렇게 되면서 ham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ham이라는 단어의 그쵸 의미가 제가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잼이 아니고 햄이에요. 우리 불고기 햄, 무슨 맛 햄 이러잖아요. 그 도시락 반찬으로 제가 어릴 때 자주 싸가던 건데, 예, 그 햄이 그 자체로 영어 단어였어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쓴 케이스고, 쓰는 건 이렇게 쓴다는 거죠. ham 이렇게 쓴다. 잼이라고 적혀 있지만 햄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럴 경우에 오히려 의미가 더 잘 기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어찌됐건 지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ham은 그렇죠. ham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뒤에 P라는 자음이 하나 더 붙으면서 네 글자가 됐는데 중요한 건 AM이
M 소리 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쵸. 제일 첫 글자는 C니까, C는, 그쵸, 키읔 소리. 알파벳 읽을 때는 C, 이렇게 쌍시오 소리가 나지만, C라는 글자도 단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키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크, M 되면서 캠 되고, 뒤에다가 P가 있으니까 프 소리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크앰프, 빨리 하면 캠프, 캠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캠프라는 거는 야영하다. 사실 제가 야영하다라고 쓸까 뭐 다른 말을 쓸까 하다가 그냥 한글 표현으로 야영하다라고 썼는데 요거 조금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이 있는데 뭐냐면 캠핑하다예요. 캠핑하다. 캠핑은 아시죠? 근데 캠핑이란 단어가 원래 영어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캠프란 단어 뒤에 ing를 붙이면 캠핑이 돼요. 그리고 ing의 소리가 ing이거든요. ing. 그러니까 캠프잉 합쳐서 캠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캠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캠핑하다 혹은 야영하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긴 한데 의미는 그냥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세요. 재미로. 아, 그렇구나. 재밌게. 절대 영어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지웠을 때 이걸 보고 읽을 때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CAMP 어떻게 읽죠? 그렇죠. camp, cam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용법은 좀 다 봤고요. 이번에는 A와 P로 이루어진 이 조합으로 좀 볼 건데 A는 애 소리, P는 피읍 소리. 그러니까 피읍이 받침으로 들어오면 앱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첫 글자가 C니까 C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읔 소리. 그래서 크 앱. 빨리 하면 캡 이렇게 되고요. 캡이라는 거는 모자를 나타내는데 모든 종류의 모자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구 모자 있죠. 앞으로 챙이 있는 그런 모자를 영어에서는 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캡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 단어는 좀 설명을 드리지만 뭐 틀 게 딱히 없으면 예 그냥 바로바로 읽어볼게요.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CAP 어떻게 읽죠? 그렇죠. cap, ca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목이 조금 간지러워가지고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네. 자, AP, 앱 소리 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첫 글자가 M이에요. M은 미음 소리. 그쵸? 그러니까 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앱 합치면 map 이렇게 되고요. map이란 단어의 의미는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어를 언제 사용해요? 언제 쓰고 싶어요? 여행 갔을 때. 그쵸? 내가 한마디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셨을 때 여행 가면 그 관광지에 관광 안내소 있거든요. 안내소 가셔가지고 map please라고 얘기를 하면 please는 부탁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map please 지도 좀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p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지우고 읽어볼까요? map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그렇죠. ma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첫 글자가 N이니까요. NAP. 그쵸. N 같은 경우는 니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앱 합치니까 nap. 이렇게 되고요. nap이란 단어의 의미는 낮잠 혹은 낮잠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밤에 자는 잠, 낮에 자는 잠, 둘 다 잠이라는 글자를 쓰고 낮에 잘 때만 낮이라는 글자를 붙이잖아요. 한국어에서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아예 단어가 달라요. 밤에 자는 거는 sleep이라고 하고요. 낮에 자는 거는 nap이라고 합니다. 자, 뜻 설명은 가볍게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되고 읽을 때만 잠깐 집중해 주시면 돼요. nap 그렇죠. na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까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인데 어렵지 않아요. an. 그렇죠? a는 에. n은 제가 조금 전에 니은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이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an은 n. n. 첫 글자가 C. 이제는 C도 좀 잘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 키읔 소리였어. 맞아요. 크 N 이렇게 되니까 can, can 이 소리가 나고요. can이라는 거는 깡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 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그 커피를 캔 커피라고 합니다.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캔이 그래서 깡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영어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도 캔이란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가볍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도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can 어떻게 읽죠? 그렇죠? ca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어,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 단어만 읽을 수 있어도 간판에 있는 간단한 단어 읽을 수 있는 요령은 금방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돼요. 긴장하실 거 없고요. 자, an 요전이 n 소리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는 m이에요. 그러니까 mn 합쳐지면 그렇죠. man 이런 소리가 날 거고요. man이라는 거는 남자를 보통 man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자 화장실 앞에는 이렇게 man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로 좀 글자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남자 화장실 앞에 뭐라고 써 있지? 아, man 저거 man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재미가 좀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것도 한번 지우고 읽어볼까요? man 그렇죠. ma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가 P로 바뀌었어요. pan, an은 n, P는 그쵸? P는 피읍 소리 n 합치면 p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pan 이 pan이라는 거는 약간 냄비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죠? 후라이팬. 예, 후라이팬. 우리가 후라이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후라이팬처럼 생긴 거를 영어로 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후라이팬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아 그게 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는 그렇게 생긴 거, 그런 냄비가 그렇게 생긴 냄비를 우리는 팬이라고 한다. 자, 지워보면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pan, 그렇죠? pa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A에다가 T가 붙었네요. T는 그렇죠. T 소리. 그러니까 AT는 at. 그리고 이거 처음에 했었던 단어죠. 자, C는 키읔 소리니까 at. 빨리 하면 cat 이렇게 할 수 있고요. cat이라는 거는 고양이를 cat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뭐 대두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쌍한 그 고양이들한테 이제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밥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cat mom이라고 불러요. 혹시나 이 말 알고 계셨다면 아 고양이들을 챙겨줘서 cat mom, 고양이 엄마라는 mom은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는 영어로 ca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cat 그렇죠. ca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첫 글자가 m이네요. m은 미음 소리 그리고 at 합치니까 m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mat이라는 거는 바닥에 까는 깔개인데 우리도 매트라고 그러죠. 매트 뭐 그런 체육관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면 매트 깔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매트 깔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매트가 요거예요. mat입니다. 영어 단어고요. mat 하시면 되고 요것도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mat, mat이니까 그렇죠. ma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hat. h는 그렇죠. 히읗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t 합치면 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hat도 모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모자란 단어 한번 읽었어요. 기억나세요? cap이라는 걸 읽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앞에 챙이 있는 특정한 모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hat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대체적인 모든 모자를 그냥 ha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t 그렇죠. ha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앞에 두 글자가 됐어요. ch가 왔습니다. 두 글자.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영어에서 ch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치읓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어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단 하나의 글자가 치읓 소리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치읓 소리를 내려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뭐와 뭐가 만나냐? C와 H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CH가 츠 이런 소리가 나고요. 뒤에 at 그러니까 c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chat이라는 거는 수다 떠는 걸 chat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자기로 타자 쳐갖고 서로 대화하던 거를 우리가 채팅이라 그랬어요. 채팅. 그것도 이 chat이란 단어 뒤에 ing를 붙이면 채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이란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가 이거다, chat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팅이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채팅은 타자기로 수다 떠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의미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요즘 또 뭐, 챗 GPT라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간 단어가 이거예요. cha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어는, 의미는 가볍게 알아가시고, 자, CHAT, 네 글자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CH가 치읓 소리라는 걸 마시면, 그렇죠. chat.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ET예요. ET인데, E도 애 소리가 나고요. T는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at,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A라는 글자도 애 소리, E라는 글자도 애 소리, 차이가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A가 내는 애 소리는 좀 과장해서 길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A가 내는 애 소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라는 글자가 내는 애 소리는 짧게 에. 그래서 에와 다르죠?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ET니까 at. 첫 글자는 N이니까 N은 니은 소리 at 합치면 net라고 할 수 있고요. net라는 거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드민턴 칠 때, 배구할 때, 탁구 칠 때, 테니스 할 때 가운데 있는 그물을 우리가 net라고 하죠. 이 단어예요. net. 그래서 net라는 거는 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지우고 읽어볼까요? net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말이 헛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다음 단어 보면요. 첫 글자가 P로 바뀌었어요. P는 무슨 소리? P. 그래서 at, pe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pet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려동물.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하면서 어휘가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영어로는 p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읽어볼까요? PT 어떻게 읽으실 거죠? 그렇죠. pe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ET, V, 그쵸.
V. 사실 제가 비읍이라고 적어놨는데, 비읍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냥 비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비읍과 좀 조금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른지는 차차 알아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vet. 그러니까 이것도 ve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vet이라는 거는 수의사.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반려동물 혹은 그냥 다른 동물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우리는 수의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vet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는 그냥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물 의사님은 그쵸 v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우고 잠시만요. 여기 제가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이게 딱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냥 지웠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VET는 v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ED 패턴이네요. ED는 E가 애소리고 D가 디귿 받침으로 들어오니까 add 이렇게 할 수 있고 첫 글자는 R이니까 R은 리을 소리 그래서 르 add 해서 red 이렇게 할 수 있고요. red라는 거는 빨간색 빨간색. 그래서 예전에 우리 축구할 때 2002년에 우리 축구 구경할 때 붉은 악마 있었어요. 붉은 악마를 영어로 Red Devils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Devils라는 거는 Devils 이거는 이제 악마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그 앞에 빨간색이라는 거 Red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축구할 때 혹은 다른 경기할 때 운동 경기할 때 비신사적인 플레이한 선수에게 나가세요 퇴장 할 때 레드 카드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는 빨간색 카드잖아요. 그 단어 r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r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red red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글자가 B네요. B는 비읍 소리. 제가 조금 전에 V는 완벽한 비읍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 B 같은 경우는 완벽한 비읍 소리예요. 그래서 B 하시면 되고 bad 하니까 bad 이렇게 할 수 있고 bad란 단어의 의미는 침대를 영어로 bad라고 합니다. 요거도 뭐 그냥 의미는 그냥 그 정도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지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bed 어떻게 읽죠? 그렇죠. bad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en으로 바뀌었네요. e는요, 여전히 애 소리 낼 거고요. n은 니은 소리. 그래서 en이 만나면 n 이렇게 된다. 요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첫 글자가 t네요. t는 티읕 소리. 그래서 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t n 합치면 ten 할 수 있고 10이라는 거는 숫자 10. 그래서 영어 숫자 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세보면 1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 그냥 쓸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0. 그래서 1부터 9까지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튼 이 10이 숫자 10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tn 10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앞에 세 글자 ten 똑같네. 10. 그리고 마지막에 t가 하나 더 붙었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t는 트 소리를 낼 거니까 그렇죠. tent 이렇게 되겠네. 텐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텐트. 한국어로는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천막. 하지만 우리는 천막이라는 말보다 텐트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텐트가 텐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 이렇게 쓰는구나. TNT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지우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TNT. 그렇죠. ten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글자가 P로 바뀌었네요. P는 P, 그쵸? P, N, 그러니까 pen,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pen은 우리가 쓰는 볼펜, 예, 볼펜을 펜이라고 합니다. 필기구, 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조금 전에 우리가 PAN 배웠어요. 그것도 펜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거는 뜻이 뭐였죠? 후라이팬. 기억나세요? 후라이팬을 펜이라고 한다. 예, 후라이팬에 있는 펜이 예, 그거다. 근데 그거는 PAN이었고요. 이거는 PEN입니다. 그리고 발음 차이가 있겠죠? PAN, 후라이팬 할 때 그 펜은 pen, 좀 길게. 요거는 짧게 p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설명 들으시면서 좀 쉬시면 돼요. 그냥 제가 뭔가 뜻 설명할 때는 좀 쉬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쉬어줬다가 예. 요때 읽을 때 살짝 집중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pen 어떻게 읽죠? 그렇죠. pe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렇죠. D. I는 단모음이니까 이 소리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D는 받침으로. 그래서 it, 이런 소리가 나고요. 첫 글자는 K네요. K 역시, 그렇죠. 키읔 소리. 그래서 kid,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kid라는 거는 어린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이런 모든 상품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를 키즈라고 해요. 키즈. 여기는 키드인데 왜 키즈일까요? 영어에는 단어가 한 명만 있을 때 나타내는 단수형 동사, 단수형 단어와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는 복수형 단어가 있어요. 복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 명을 가리킬 때는 이 키드란 단어 뒤에 s를 붙이고요. s가 즈 소리가 나요. 그래서 키즈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재미삼아 들어두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KID 어떻게 읽죠? 그렇죠. kid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첫 글자가 L로 바뀌었어요. 살짝 뒤에가 꼬부러졌지만 저거 L입니다. 글씨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L은 리을 소리, 이 소리 내시면 되고 lead 합치면 lead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lead라는 단어의 의미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 이제 음료 주고 거기에 뚜껑 덮어주잖아요. 그 뚜껑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리드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카페 가보시거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의미는 생각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LID 그렇죠. lead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IG네요. IG. 예, 여전히 I는 이 소리, G는 알파벳 G는요, 기역 소리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알파벳 읽을 때 G, 지읒 소리인데? 근데 이게 단어에 들어가면 이것도 한 80% 이상, 8, 90% 이상은 기역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고요. 첫 글자는 P는 피읍 소리. 그러니까 pig 빨리 하면 pig가 되는 거고요. pig는 돼지, 꿀꿀꿀 돼지를 pig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그러면 지우고 바로 읽어볼게요. pig 어떻게 읽을 거죠? 그렇죠. pig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참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제일 첫 글자가 알파벳 B로 바뀌었고요. B는 비읍 소리, 그러니까 big. 그래서 big 이렇게 할 수 있고, big이란 단어의 의미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다라고 할 때 big이라고 해요. big. 예, 그래서 햄버거도 클 때는 big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햄버거는 이름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큰 거는 big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도 지우고 한번 읽어볼게요. big, 그쵸? big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 오는 단모음일 때 아 소리 난다고 배웠고요. 피읍이 받침으로 들어오니까 오피를 앞 이렇게 하겠네요. 첫 글자는 C니까 키읔 소리. 그래서 크앞 빨리 하면 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캅이라는 거는 경찰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에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봇 경찰이었어요. 로봇 경찰이라서 로보캅인 거예요. 그래서 캅이 경찰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COP 어떻게 읽죠? 캅.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파벳 O는 O 소리를 낼 것 같아서 이게 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주의하셔야 돼요. 아 소리입니다. 캅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 단어는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첫 번째 글자가 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앞, 그래서 무앞 합치면 맙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맙이란 단어의 의미는 대걸레예요. 대걸레. 그래서 이게 대걸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에 어디 이제 그런 음식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데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저기 마포걸레 갖다가 좀 바닥 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걸 왜 마포걸레라고 하지? 마포걸레라고 하지? 되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걸레가 영어로 맙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마포걸레가 됐구나. 이해가 됐고, 그 이후로는 이 단어 저도 바로 외웠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하시면서 이 단어 의미 쉽게 가져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MOP를 map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미는 대걸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MOP, map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또 볼게요. 자, OT네요. O가 아소리, T가 티읕 받침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첫 글자 P. 그래서 POT가 팟 이렇게 되는데 팟라는 거는 냄비예요. 냄비인데 약간 속이 좀 깊은 냄비거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쉽게 이 단어 의미 가져갈 수 있어요. 좀 재밌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오라는 글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오로 발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폿 이렇게 발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더 많았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포트라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커피물 끓일 때 쓰던 그 냄비를 커피포트 이렇게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커피 물 끓이는 거 커피포트. 그러고 보면 이 단어의 원래 소리는 파트인데 그러니까 파트란 단어의 의미가 냄비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단어도 쉽게 의미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안 외워줘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읽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POT 어떻게 한다고요? 팟 의미는요? 커피포트 생각하시면 된다. 자, 됐고요. 넘어갈게요. 첫 글자 H는 무슨 소리? 그렇죠. 히읗 소리. 그러니까 hot 할 수 있고요. hot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뜨겁다, 덥다라고 할 때 hot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역시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뜨거운 음료 ho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hot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뜨거우니까. 그런 물건 다룰 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아무튼 요것도 지우고 한번 읽어볼게요. HOT 그렇죠. ho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U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A, E, I, O, U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E, I, O 다 받고 이제는 U가 들어간 단어들 볼 거예요. 자, U는 단모음일 때 어소리. 그래서 UP는 up. 첫 글자가 C니까 크업, 컵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컵은 컵입니다. 예. 이것만큼 외우기 쉬운 단어도 없어요. 그렇죠? 컵이 영어로 뭐야? 컵. 예. 컵이 한국말로 뭐야? 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쓰는 것만 피읍 받침 달아놨어요. 그래서 컵 할 때 약간 피 소리로 프 소리로 끝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cup, 그렇죠. 컵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un이네요. u는 어소리, 그쵸? n은 니은 소리, 그러니까 o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첫 글자 s는 시옷 혹은 쌍시옷,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시옷. on, su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sun이라는 거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우리는 su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이 원래 태양의 날, 그래서 sunday라고 합니다. day는 날이거든요. 아무튼 뭐 sun이란 이 단어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냥 이런 얘기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건 여기 읽으시는 거예요. sun, su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가 하나 더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UT인데, 그쵸?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UT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첫 글자가 C니까 C는 키읔 소리, 해서 cu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cut이란 단어의 의미는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이렇게 뭔가 자르는 거를 영어로 해서는 cut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테이프 이렇게 어떤 건물 같은 거 새로 이제 지어져서 뭐 단어는 모르겠는데 이제 개관식이나 할 때 이렇게 정치인 분들이나 이렇게 사장님들 쭉 모여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그런 거 이제 커팅식이라고 하죠. 테이프 커팅, 자르는 거. 요것도 컷이란 단어에 ing 붙인 거고, 케이크도 커팅.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머리 자르러 갔을 때도 커트. 저 커트 좀 하러 왔어요. 자르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단어 의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지우고 한번 읽어보면 cut는 그렇죠. cut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수업 다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어는 이렇게 읽다 보면 영어 읽는 원리는 스스로 깨우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기 쉬운 조합들, 단모음, 장모음 했을 때 오늘은 단모음만 모아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